1만 년 전 티베트 피라미드의 비밀 2편입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1157년 전에 티베트 수미산에서 동서남북으로 각 종족들이 분파되어 나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티베트 수미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도시를 찾아서 러시아 과학자 몰다세프의 저서 신들의 도시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책자에 나와 있는 사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몰다세프 단장이 탐사대원을 이끌고 1년 동안 수미산, 요 중간 수미산 인근 지역을 탐사를 해서 110개 정도의 피라미드형 인공 건축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때가 1999년 2000년도입니다. 1999년 8월에서 10월 러시아 우파 과학자들인 몰다세프, 미르하이다조프, 셀리버스토프, 유스포프 등은 전설적인 신들의 도시를 찾아 티베트를 방문을 했다. 조사단은 해발 6714m의 성산이며 핵심적인 지점인 카일라스산, 강인 보채봉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100여 개의 피라미드군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거대한 형상과 크기에 감동받았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피라미드의 높이는 100m에서 1800m에 달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 높이가 146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와 크기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쪽 피라미드군 훼손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만 이 피라미드군들이 컴퓨터로 복원한 결과 이러한 형태의 피라미드를 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라미드군은 매우 오래되고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조사를 한 결과 피라미드의 확실한 계열을 충분히 그려낼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영구의 산의 도해법을 사용했다. 이것을 가지고 피라미드와 산들의 컴퓨터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들의 기본적인 윤곽을 파악했다. 그래서 그것이 피라미드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산인지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었다. 티베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계단식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산들은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산으로 착각할 수는 없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탐사대원들이 직접 손으로도 이렇게 그 형태를 그리고 컴퓨터로도 복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미산 강인 파제봉, 이것이 33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남쪽 그 중간 허리 부분에 요 수미산과 똑같은 형태를 찌는 작은 피라미드가 또 하나 이렇게 존재한다고 탐사대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과학자들은 또한 피라미드의 스케치를 그렸다. 그 패턴은 피라미드의 뾰족 튀어나온 구조를 대표할 수 있다. 그것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잡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각 피라미드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속 언덕을 올라 가까이 접근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림을 그려야만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해발 5000에서 5600m 고도에서 이루어졌다. 이집트나 멕시코 피라미드와 비교했을 때 티베트 것이 훨씬 거대했다. 또한 훨씬 더 이런 시기에 건설되었다. 러시아 학자들은 이것이 10,000년 전에 건설된 인공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큰 피라미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는, 앉아서 수련을 하고 있는 모습의 석상도 발견했는데 이게 무려 40m의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된 차이점은 티베트 피라미드의 대다수가 다양한 크기의 오목하고 평평하며 반원형을 이루는 석조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간섭적으로 거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이름은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는 이른바 코지레프의 거울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 과학자 니콜라이 코치레프는 반원형과 다른 형태의 금속 거울을 발명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울은 시간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티베트의 석조 거울과 코지레프의 거울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코지레프에 따르면 시간이란 집적할 수 있거나 분배할 수 있는 에너지다. 코지레프의 거울에서는 압축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티베트의 석조 거울이 이 시간을 압축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티베트 수미산 인근의 이 지역에 가면은 시간의 흐름이 지구의 시간 흐름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에펠탑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석조 거울 크기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의 돌집 요 거울 디자인을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티베트의 석조 거울의 크기는 엄청나다. 라마의 행복의 돌집이라 부르는 석조 거울의 경우 오목 거울의 높이가 대략 800m로 추정된다. 북쪽에서부터 인접한 각 반원형 거울의 높이는 350m쯤 되는데 거의 코지레프의 거울의 복사판이다. 행복의 돌집의 남쪽 면은 거대한 평면의 형태로 놓여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대한 오목 거울과 오른쪽 각도에서 연결되고 높이가 약 700m쯤 된다. 거대한 석조 거울, 행복한 돌집 남쪽 면을 이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코지레프의 거울 내부로 가본 사람들은 현기증, 공포, 난음 저시의 목격, 자신을 아이로 보는 것 등을 기록했는데 코지레프의 거울의 높이는 2-3m이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티베트의 석조 거울의 공간에 사람이 놓여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장소들이 평행세계로의 이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하는 것이 완벽한 공상이라고 할 수 없다. 평행우주이론은 코즈나체프 교수나 티마세프와 같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 실제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지만 이 티베트 수미산을 등정을 시도했던 4명의 과학자가 이 이유를 모를 병으로 전부 다 1-2년 내에 사망을 했는데 전부 다 빨리 늙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빨리 늙어서 죽는 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일레스봉의 주 피라미드의 서쪽과 북쪽 비탈에는 가장 큰 거울들이 있다. 이 비탈들은 깨끗하고 오목형을 하고 있다. 이 거울들의 높이는 1800m쯤 된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수많은 작은 석조 거울들을 만들어낸다. 티베트 한 정상에 있는 거울 구조물입니다. 이게 높은 것은 18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구조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카일라스봉의 주 피라미드의 서쪽과 북쪽 비탈에는 가장 큰 거울들이 있다. 이 비탈들은 깨끗하고 오목형을 하고 있다. 이 거울들의 높이는 1800m쯤 된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수많은 작은 석조 거울들을 만들어낸다. 석조 거울은 타임머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의 흐름을 분배하는 보호막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티베트의 많은 피라미드 구조는 더 납작한 석조 거울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다른 피라미드와 거울들로부터 에너지의 흐름을 집적하고 결합시키는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 납작한 그울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모습은 피라미드의 충전을 위한 것인지 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거석 평면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3편에서 나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몰다스프 단장이 여기를 신들의 도시라고 했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러시아 학자 몰다세프 신들의 도시를 찾아서에서 나오는 요 피라미드 사파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이런 피라미드도 있고요.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도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돔 형태로 된 피라미드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 형태가 위에 삼각형 뿔 형태의 피라미드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단식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마 바위 벽면에 안반에 이러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촬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이 전부 다 그림들입니다. 무엇인지는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중 구조로 된 피라미드, 굉장히 큰 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정상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게 약 한 40m 정도 된답니다. 산 정상에 무언가 책을 보는 듯 또는 뭐 요즘으로 본다면 노트북을 하는 모습 같기도 하죠. 이게 40m 정도 구조물이라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통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무슨 우주기지 같죠? 카일러스의 남쪽 면에 이렇게 또 다른 카일러스 조만한 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반 벽면에 인간 석조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피카소 그림 같기도 하죠. 산 정상에 있는 피라미드 모습. 사파가 좀 선명하지 않아서 조금 흐린 점 이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조 거울 모습 스케치한 거요. 그 석조 거울 스케치한 그 아래 부분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이런 도형들이, 그림들이 사람으로 보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우주에서 문명을 가지고 온 우주인들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신들의 계곡에 살던, 신들의 도시에 살던 그 사람들을 의미를 할까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문양도 그려져 있고요. 그 크기가 에펠탑에 비하면은 엄청난 크기로 저렇게 안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스케치로 보고는 여기에 무슨 입구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림이네요. 이건 또 다른 도대체 이 수명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이쪽 지역을 관광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있는 이러한 러시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미산 마고대성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157년에 있었다고 하는 박재상의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대성의 위용과 함께 연결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편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